사도 바울은 편지의 서론을 이제 마쳤습니다. 자신의 상황에 대한 설명을 끝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곧 바로 사도 바울은 자기의 마음을 고백하는 대목이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과연 그때 사도 바울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죽을지 살지 확실치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면 사도 바울은 그것이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의 관심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이 지금까지 해왔던 그 모든 일들이 부끄럽지 않게 끝나는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 예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는 일이 벌어지기를 그는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맞습니다. 바울에게 예수님은 그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바울에게 예수님은 생의 시작이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때부터 그의 인생은 변화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그가 알고 있던 모든 것, 그가 사랑했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는 그 앞에서 다시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바울에게 그리스도는 생애의 계속이었습니다. 단 하루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바울에게 그리스도는 생의 마지막이었습니다. 그의 목표가 그리스도였기 때문입니다.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기만을 원했기 때문에 그에게 바울에게 그리스도는 생애의 마지막이었습니다. 바울에게 그리스도는 생애의 인스피레이션, 영감이었습니다. 그를 끊임없이 기도하게 하고 그를 끊임없이 움직이게 하고 그를 끊임없이 앞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힘이셨습니다. 바울에게 그리스도는 생애의 과제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고 수많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도록 시키셨기 때문에 그는 그의 인생이 끝날 때까지 쉬지 않고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그리스도는 삶의 보상이었습니다. 훗날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는 그가 지금까지 해왔던 일을 자랑하는 꿈을 아마도 매일매일 꾸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2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다. 나는 죽는 것도 유익하다. 영어로 보면 아주 더 간단합니다. For to me, living is Christ and dying is gain. 내가 살고 있지만 사실은 살아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고 만약에 내가 죽게 된다면 그것도 나에게는 개인이 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당시 바울에게는 행복한 고민이었습니다. 죽을까 말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현대사회에서 자살할까 말까라고 고민하는 사람들하고는 차원이 다른 고민입니다. 그의 미래를 그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재판의 결과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는 죽어도 좋았고 살아도 좋았습니다. 죽으면 주님과 함께 있을 수 있어서 너무 좋을 것 같았고 살아있으면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람들에게 믿음을 북돋아주는 좋은 일들을 더 할 수 있으니 그것으로 인해서 너무나 기쁜 마음이 넘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기쁨을 토대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의 전체에 걸쳐서 기뻐하라고 기쁨이 내게 넘친다고 감사한다고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본문을 읽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역시 사도 바울이야 라고 생각하십니까? 역시 그 사람은 참 훌륭한 사람이었어. 아멘 이라고 딱 선을 긋고 나가십니까? 아니면 그 반대로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저도 사도 바울처럼 to die is gain 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계십니까? 사실 첫 번째 반응은 적용도 아닙니다. 강 건너 불구경하는 거죠. 소설책을 읽으면서 오 정말 감동적이에요. 그리고 넘어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두 번째 반응도 사실은 그렇게 좋은 반응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삶은 잠시 감정에 의존되는 그런 삶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해봐서 압니다. 눈물 흘릴 땐 참 좋습니다. 온 세상이 다 새롭게 변한 것 같고 내 인생이 다 끝난 것 같습니다. To die is gain.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며 두 손을 들고 헌신할 때 이 세상을 다 얻은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인생 전체에 걸쳐서
어떻게 실천할지에 대해서는 전혀 대책을 주고 있지 않다는 것이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저번 주에 서론 부분에서 제가 설문 테스트 문제를 불러드리고 이게 무엇을 테스트하는 건지 질문을 했더니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다들 즐거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하나 더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드리는 질문을 들으면서 도대체 이게 무엇을 테스트하는 건지 다시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1번 문제. 극장에서 영화를 보는데 옆 사람이 전화통화를 한다. 어떻게 할 것인가? 1번. 나가서 통화를 하던가 끄라 라고 이야기한다. 2번. 통화가 끝날 때까지 꾹 참는다. 2번 문제. 관공서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인가? 1번. 전화나 문서로 직접 항의한다. 2번. 혼자서 분을 사귀거나 익명으로 인터넷에 올려서 분위기를 떠본다. 감이 오십니까? 3번 문제. 당신의 동료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떠들고 있다. 당신은 그 주장에 반박을 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1번. 그가 뭐라고 말하든지 나랑 상관이 없기 때문이다. 2번. 말 싸움이 되면 내가 냉정을 잃고 벌컥 화를 내거나 실수를 저지르기 때문이다. 4번. 당신이 평소에 좋아하던 연예인과 같이 엘리베이터를 탄다면 1번. 인사를 하고 사인을 해달라고 조른다. 2번. 모른 척한다. 모르시겠어요? 뭐에 대한 설문인지? 5번. 다 읽어야 되겠는데 이거. 입사 시험 문제를 다 풀었는데 1시간이 남았다. 다른 사람은 아직도 열심히 문제를 풀고 있다. 어떻게 할 것인가? 1번. 제일 먼저 답안지를 제출하고 나간다. 뿌듯하다. 2번. 계속 검토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6번. 성공한 사람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첫 번째 기준은 1번 연봉, 2번 사회에 대한 기여도. 감이 안 오십니까 아직도? 7번. 비싼 명품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을 보면 드는 생각은 1번 나도 갖고 싶다. 2번 돈 쓸 데가 없다. 무슨 테스트게요? 혈액형? 아닙니다. 저번 주에 하도 엉뚱한 답이 나와서 다들 긴장하시는 것 같아요. 무슨 테스트게요? 문제가 하나 더 있어요.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저녁을 산다 그랬는데 허름한 음식점을 데려간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겠는가? 1번 이 친구 별로 사정이 안 좋구나. 2번 음식 맛이 별로 여기가 정말 좋은 모양이다. 무슨 테스트게요? 예? 인내나 배려심에 대한 테스트. 뭘까요? 스트레스 테스트요? 아닙니다. 이게 무슨 테스트인가 하면요. 제가 답을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일제시대에 내가 살았더라면 친일파가 되었을 가능성에 대한 테스트였습니다. 뭐 그런 테스트가. 근데 그 답이 더 재밌어요. 그 테스트 결과 80점이 나왔다면 우리에게 이름이 알려진 친일파의 대부분이 여기 속한다고 보시면 된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 예로 이완용, 송병준 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10% 이하로 나왔다면 김구, 안중근 그렇게 써 있던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혹시 제가 질문 이렇게 불러드릴 때 보셨습니까? 네, 답해봤는데 나는 이쪽인데라고 생각되는 게 친일적으로 많이 가던가요? 어휴 다행이야. 일제시대에 안 태어났으니까 참 다행이네 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일제시대 때 그 길고 길었던 일제의 점령이 끝나는 시간이 결국은 올 거라고 예상했던